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땅집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경환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땅집권을 함께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 돼가죠.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2개의 땅집권을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경환님과 함께 영상 만든 것도 한 15개쯤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처음으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동산과 관련된 Q&A 시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기시면요. 저희가 땅집권 Q&A 시간에 반영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거라서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평형은 다들 아시다시피 84제곱미터로 33평형 정도를 가리키는데요. 자, 대구 부동산 시장만 봤을 때 여전히 신규 분양 물량 중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정 형태를 보면은 점점 더 소가적으로 가고 있고 또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주민 평형인 84제곱미터보다는 조금 더 작은 평형대를 좀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 국민 평형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언제까지 유효할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전용 84제곱미터가 유행하게 된 건 네. 주택법에 의한 제한 때문입니다. 주택법에서 85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누구나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길 원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2030 세대 역시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수요자의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 면적도 넓어져야 하고요. 네. 가전 가구의 개수도 더 늘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 역시도 지금은 소득이 좀 짧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 늘어날 소득들을 기대하면서 한 번에 큰 집을 사려고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아무래도 아이 한 명 낳으면 20평대 좁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84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뭐 집 안에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전 가구도 늘어가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제 마음을 네. 후에 파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결혼한 지 한 8년 차 되니까 정말 둘이 사는데도 이런 가전 가구가 얼마나 늘어가는지 방 하나를 창고로 쓸 만한 정도로 진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앞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서 뭐 실거주와 투자 이 두 마리를 잡을 만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그래도 국민평형 84제곱미터를 가야 됩니까? 네,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4가 그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과거의 대구 흐름을 쭉 살펴보면요. 2008년 이후로 이 매매지수 흐름이 평형별로 나누어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빠르게 올랐을 것 같나요? 뭐 질문 자체가 84제곱미터를 막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거거익선이라서요. 대형 평수가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20평대보다 30평대가 상승폭이 컸고요. 네. 30평대보다 40평대, 40평대보다 50평대가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거익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땅집권 시간 동구 때 동대구역을 말씀드렸고 뭐 중구나 북구 관련된 거는 태평로를 말씀드린 적 있죠. 다음 질문은 이곳을 한번 후벼 파보겠습니다. 네. 자, 교통 인프라 중심 봤을 때 엑스코선이라 불리는 도시철도 4호선이 통과할 동대구역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가 통과할 태평로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자, 두 군데 모두 신축 단지가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단지가 또 들어올 텐데 30평형대로 봤을 때 같은 매매가라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수성구를 관통하는 4호선이 더 유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사람들이 강남 접근성으로 입지라는 걸 평가하는데요. 대구 사람들은 수성구의 접근성으로 입지를 판단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성구 가까운 4호선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격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4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5억 원대에서 시작을 하고요. 태평로 같은 경우에는 4억 원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입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가격이 비싼 곳이 상대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요층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30년 원리금 균등으로 제가 대출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 나올까 계산해 보니까 173만 원과 138만 원으로 30만 원 가량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금이 좀 짧은 2030 세대의 경우에는 4억 원대의 집을 찾아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침체 상황 속에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물론 금액대는 다르지만 동대구역과 태평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늘어난 것은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늘 대경아님께서 입지를 말씀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 대구하면 달구벌대로가 가장 중요한데 달구벌대로에서 있는 대신 센트럴자이 그 20평형대가 3억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후반부터 21년 초반까지 가면 최고가가 5억 8천만 원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지금 거의 60%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 중에서 실제 그 주택 수요자들이 노려볼 만한 단지로 뽑히는데 아마 장기 투자 관점이나 입지 관점에서 이 대신 센트럴 자이와 함께 3억 중반대에 좀 추천할 만한 단지가 있다면요? 네, 우선 대신 센트럴자이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의 경우에는 이 실거래가가 3억 초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네, 굉장히 낙폭이 컸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까지 호가와 실거래가가 회복을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구에서는 달구벌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대신 센트럴자이처럼 달구벌대로 인접해 있다는 것이 메리트가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이니까 이 대단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경도 상당히 양호하고 시공 상태도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대구 아파트들이 대신 센트럴 자이와 같은 하락폭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억대에 속해 있는 가격으로 일단 해석해 본다면 저는 그래도 월성 월배가 이 실거주 가성비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들어가시더라도 거주하시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월성 월배 쪽만 가더라도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달서구, 특히나 월성 월배로 들어갔을 때 다시 도심으로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실거주와 투자를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주는 월성 월배에서 하시더라도 투자는 좀 도심지로 하는 방향으로 좀 쪼개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대구 주요 도로 중에 달구벌대로, 동대구로도 있겠지만 신천대로와 신천동로는 정말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최근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 둔치, 보행로 대폭 재정비도 하고 있는데 이 신천의 가치는 대구 부동산에서 그렇게 높게 인정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은데 최근 신천 주변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향후 신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대구를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천의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달구벌대로 수성구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사실 좀 약간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광안리와 같은 자연 환경을 끼고 있는 곳이 가격이 높습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천 가까운 곳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죠. 물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범어공원이라든지 야시골공원 같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산과는 좀 가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강에 대해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천을 잘 보시면 이 둔치가 양쪽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구간에서는 없는 구간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수를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연결되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아무래도 신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그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수성구 중동이 최근에 입주와 진행하면서 여기에 점점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입주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에 거기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시장 전체에 좀 확산이 되면서 신천의 가치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SNS를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인스타그램에 제 아는 지인께서 신천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시는 그런 사진을 올리시거든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진도 잘 찍으시긴 하지만 네. 그 신천의 그 물에서 반짝반짝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여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지금 신천의 가치가 많이 높게 평가받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신천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는 그런 날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입주장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앞선 땅 집권 시간에 청라 언덕역으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분다 이런 걸 이미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청라헬스자이도 주목했었는데 자, 청라헬스자이 로열층이 한 5억 중반에서 6억 선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거자의 선호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청라 언덕으로부터 한 5km 떨어진 부분에 죽전 내거리 빌리브 스카이가 있죠. 그래서 빌리브 스카이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6억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몇천만 원 더 투자해서 뭐 인프라가 우수한 죽전 내거리로 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인가요? 네, 몇 천만 원 더 투자해서 죽전 내거리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달서구나 중구의 입지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죽전 내거리가 금액적으로 조금 더 비싼 부분이 있으니까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더 크게 일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자산을 확보하면 할수록 수익이 커진다라는 것은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더 비싼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집은 자산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대개는 매개 그 몇 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다 보니까 네. 그것으로 인해서 매수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좌절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없다거나 본인의 힘으로 자력으로 이 집을 사야 하는 경우에는 6억 원을 넘기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하나의 벽을 넘어서서 그 위의 것들을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6억 원 넘던 집이 6억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총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대출 한도가 5억 네. 원이고요. 네, 도전할 수 있는 매매가는 9억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9억까지 하기에는 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5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한다 하더라도 4억이라는 그런 아주 큰 금액이 현금으로 있어야만 조금 쉽게 선택할 수가 있고, 네. 예를 들어 6억짜리 주택이라면 1억 정도만 더 투자로 준비를 하면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쉽게 선택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죽전 내거리를 좀 더 깊이 파볼 텐데요. 반월 땅에서 죽전 내거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언덕이 있죠. 언덕을 넘으면 정말 죽전 내거리가 나오는데, 그 언덕을 넘으면 숲처럼 조성된 주상복합 단지가 정말 즐비합니다. 뭐 주거 만족도 그리고 학교 배치 두 가지 기준 봤을 때 죽전 내거리 남쪽에 주상복합 단지 숲이 나은지 아니면 북쪽에 있는 용산자이가 나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되게 많은 논란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감삼동의 주거복합 단지와 용산자를 비교했을 때 두 개의 특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상복합 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프라 측면과 초등학교 접근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 초등학교 배정인데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주상복합 숲 라인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곳에 가장 큰 단점이 있으니 바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를 보지 않으면 혹은 뻥 뚫려 있는 곳이 아니면 집에 살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답답함을 싫어하셔서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단지가 바로 용산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달구을 들어 인접성은 똑같이 지키면서 남동과 남서로 전망이 확보되어 있는 곳들을 찾으신다면 용산자이가 금액적으로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단지와 더불어서 죽전역의 에일리넷들이라고 하는 단지도 주상복합과는 다른 또 아파트만의 특유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죽전 내거리에 워낙 주상복합도 많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파트 단지도 많은데, 이 가격을 봤을 때 어떻게든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싼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싼 게 좋고요. 감산동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뭐 조망일조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5억 중반에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조망이 나온다고 하면 6억 5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금액적인 또 약간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땅 직권 준비하면서 죽전 내거리 한번 분석해 봤는데, 용산자이 같은 경우는 내년 한 2월쯤에 뭐 입주가 시작될 텐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나름 잘 분양가 방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자이는 최근에 한 6억 중반대가 되어야만 거래가 되고 있고, 삼정 브리티시 용산이 한 4억 2천만 원, 죽전역 코하루 더 리브가 한 5억 5천만 원,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1단지가 한 5억 7천만 원,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가 5억 4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전 내거리를 좀 더 이야기해 볼 텐데, 죽전 내거리는 그 달서구 월성동에 비해서 학군이 별로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월성동 대비해서 아파트 매매가는 한 1억 정도 더 높은 상황인데, 자, 생활 인프라 기준 봤을 때 월성동도 꽤나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기승전 죽전 내걸입니까? 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또 문제이긴 합니다. 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예. 네, 사실 월성월배와 죽전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좀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성월배를 벗어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군이든 학원이든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성월배 벗어나기 쉽지 않고요. 금액적으로는 대략 1억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게 또 자산의 측면에서는 또 큰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죽전을 투자 가치로 좀 더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거주 가치로서 봤을 때는 월성월배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마 시청자분들이 지금 저희가 땅집권 오늘 방송에서 뭐 달서구 다루고 뭐 중구 다루고 여러 개를 다루고 있는데 제일 궁금하실 만한 단지가 사실 지역구가 수성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한번 수성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대구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요. 자, 수성구 관문단지로 범어 3동의 그 기축으로 분류되는 이편한 세상 범어를 꼽아 주셨었어요. 이와 함께 이달 4월에 입주가 시작되는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도 추천해 주셨는데 이 층수에 따른 매매가 차이가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 입주장을 노리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될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 같은 경우에는 소형단지라는 점 때문에 사실 가격 할인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층수와 옵션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때 분양 공고문을 반드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공급 금액과 옵션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을 찾고자 하시면은 현장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항상 현장에 부동산은 답이 있으니까 현장 파악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하는 가격이나 층수를 정해두신 다음에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남동향 라인에서 범어내거리 조망이 일부 나오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동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서라인 같은 경우에는 범어 센트럴 프루지오가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좀 조망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7억이라고 하는 기준선의 금액을 정해 놓으시고 그보다 싼지 비싼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세대를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 방문하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특정한 시간대에 방문하시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가셔가지고 직접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분양 공고도 확인하셔서 제가 또 미리 체크해봤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하 분양가가 5억 7천만 원, 최대 분양가가 6억 8천입니다. 그래서 1억 1천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장도 보시고 분양 공고문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성구 부동산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뭐 대구의 강남이라고 부르지만 아주 멋진 뭐 백화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달구벌대로와 학군 프리미엄이 전부인데 한때 수성구 내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학군 그리고 부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신고를 지산 법물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그런 주장이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만큼 수성구는 학군 프리미엄이 아주 많이 차지하는 바인데 장기적 관점에서 수성구의 학군 프리미엄 여전히 유지될지 아니면 뭐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가 교통과 학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 학군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죠. 한강 이남에서 가장 좋은 학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성구의 학군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 시대입니다. 양극화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점점 더 도시는 뾰족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뾰족하게 형성된다고 하는 게 자산의 측면에서도 그렇겠지만 자녀의 교육, 그리고 자산의 크기, 그리고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모든 것들이 다 뾰족하게 양극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최근에는 사교육 시키지 않고 자본 교육 시킨다, 주식 사준다 이런 얘기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수성구에 조금 더 많이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땅집권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그 부동산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또 대경아님께서는 부동산 현장에 또 직접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부동산 현장에서
기억 남는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기 때문에 기억 남는 질문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만촌 자이른의 할인 분양 소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촌 자이른회가 저층의 경우에는 뭐 25%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할인 분양을 하면서 저층이 또 되게 재밌는 게 총 매매 금액이 분양 금액이 9억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9억 원 이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 특례보금자리론. 네, 특례보금자리론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보금자리론 활용해서 만촌 자이른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 있게 채등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할인 분양을 진행하다 보니까 옆 단지인 삼성그린코아도 또 자연스럽게 그 가격을 따라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단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조금 더 투자 가치가 높은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최신축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만촌 자이른에 가시면 되고요. 좀 금액적으로 조금 더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삼정을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땅집권 Q&A 시간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선택지에 따른 조금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이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대경아님께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땅집권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